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전 박지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만 토크 해주실 건데 일단 먼저 여야 후보 모두 가족 문제로 논란이 심한데 공통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배 의원님부터. 네, 그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 이재명 후보와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보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면서 정책 경쟁을 할 시간을 흘려보는 것을 원치 않고요. 사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게 도덕성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그러면은 그 후보 본인에 대한 문제를 짚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후보 본인 거요. 네. 네네.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정 운영하는 사람은 부인이나 자식이 아닌 후보자 본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 더 말씀 주십시오. 네. 사실 어떤 정도가 되었건 간에 네. 국민 눈살 찌푸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자잘한 사실관계 공방보다는 후보자가 발빠른 사과를 통해서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우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아들의 의혹이 더 크다 아니다를 비교해가면서 국민께 고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당이 굉장히 기민하게 그것도 후보자 스스로가 나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고요. 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그 대통령과 거의 버금가는 상징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민께서는 충분히 검증의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공적 논쟁이라고 보고 공적 비판의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저희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비차간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드러난 의혹에 대한 각 후보자의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 공당의 태도에 대해서 이미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의혹 과정이라는 것이 의혹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진실을 확인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처하는 후보자 진영의 모든 것들을 국민은 점수 매기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진 자세에 제 스스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평을 들어봤는데 먼저 배 의원님, 우리 조홍천 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좀 더 세게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구별하면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구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그 가족도 검증해야 되겠지만은 본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인이 싶은데요. 가장 중요하다. 네. 네. 이재명 후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그런 분이 검사 사칭, 공용물품 손상,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궁금하신 국민들이 계실 거고요. 네. 대통령이 되어서도 내란 외환에 관련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국민이 없을 것 같은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 그 정도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공당에서는 보통 구의원 공천도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 단결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 자녀의 도박 또 성매매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어젠가요? 제가 논평을 한번 보니까 우리 당에 2년 만에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10년간 5천만 원을 넘어선 거거든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증여가 있었으면은 증여세 탈루는 아니지 복잡하게 계속 가는데 네. 저희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진검승부를 후보자 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지금 이제 배우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는 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처럼 등판할 필요 없다 이런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더 중요하니까. 후보 본인이. 그래서 등판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등장 이렇게 등장. 네. 네. 그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설 수도 있고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 후보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예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 부인이 나서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후보란다. 이재명 네. 자꾸 헷갈려요. 이재정 의원님한테 성함이 비슷해요. 조심하시고 이재. 가끔씩 제 이름과 헷갈리십니다. 네.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후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3대가 범죄고 또 이재명 후보 뭐 범죄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 관련돼서는 가짜뉴스다. 이거 제목만 그럴싸하게 썼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무한 적이 없거나 맞지 않은 프로젝트를 맡았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네.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 그 실업계에 해당하는 여상 부분을 빼고 인문계 고등학교 그거는 거의 이제 그 교육 체계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런 허위 가장 경력은 혹자들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참 이제 선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너무 흔치 않은 선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석가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선정적인 뭐 준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건 공적인 관심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많은 네. 분들이 언급은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줄리든 뭐 잘리든 절리든 정말 영부인으로서의 영양 검증에는 저는 그 문제는 별도의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경력을 특히 그 경력을 이렇게 오인되게 하는 과정에서 네.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들 이것이 후보 당사자 같진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공적 영역을 함께할 배우자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에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하다. 것이고요. 경력 부분은 그것이 네. 예, 동시에 나온,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후보자,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의혹이 있다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모두 철저한 검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게 더 크다 아니다 방식으로 언급해서 본인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는 것, 본인 진정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지금 후보까지 지금 거론을 하셨는데 후보 본인. 항상 뭐 네. 아들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네. 후보까지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경선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충분히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또 기꺼이 몸낮춰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통해서 신뢰가 회복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에 비하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인지 아닌지 다소 헷갈리고 향후에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까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그런 오만함들이 국민에게 좀 실망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과 얘기가 지금 나와서 바로 여쭤볼게요. 사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배 의원님 보시기에는 사과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4시간 만에 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네네. 그 윤석열 후보는 공직자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시로 말이 바뀌고 그러시니까 뭐 빠르게 얘기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람의 차이다. 네네. 그리고 노코멘트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보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노코멘트 아닙니까? 네네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 코멘트. 오늘은 말 안 하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거에 응당한 대처를 또 하는 겁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면이라고 네. 하는데 이미 당시에
그 지금 몇 개 뭐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 몇 개 지점을 제외하고는 이미 자명했습니다.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고의 정도가 아니었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여의도 정치계에서는 심지어 국민의힘 진영에서조차도 빨리 못맞춰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그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저는 윤 후보가 소위 그런 검찰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보여줬던 독단적 리더십 또 화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노코멘트라는 말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본인이 검증받아야 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 국민께 답하는 것인데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오만한 듯해 네. 보이는 그런 태도가 이거 뭐 제가 걱정해 드릴 필요는 없지만 네. 걱정해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되었건 아니면 가족에 대한 의혹이 되었건 역량에 대한 것이건 오랜 문제제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역량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지금 좀 굳혀오는 상태였고 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금과 억주처럼 여기고 본인의 거의 본질이다시피 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뒤흔들리는 것이 바로 후보자 와이프의 지금 후보자 부인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많이 휘청이다 보니까 본인도 진영도 그 캠프 진영도 훨씬 더 당황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에게 뭐 사과 얘기는 좀 들어봤고요. 좀 두 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런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은데요. 특히 이재정 의원님 네. 주말에 선대위에서 의원들한테 입단성 문자를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 이거 언급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 문자였는데 혹시 맞나요? 문자가 아니라 아마 저도 그거를 뉴스를 보고 알았고요. 네. 뉴스를 보고. 뉴스를 보고 알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여러 방들이 있는데 네. 그 방 안에서 이제 뭐 전략적 판단이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사실 모든 의원들이 그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뭐 언론을 대하면서 또는 질답 과정에서 또는 치열한 어떤 공방의 전선 가운데서 사실관계 공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커져 보이는 느낌, 이제 정말 진실 공방에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 보이는 외관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충분히 조심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기꺼이 못맞춰 발빠른 사과를 하고 향후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인 이상 혹여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외관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께도 이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전 선대위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간에 좀 언쟁이라 해야 되나요? 또 책상을 치면서 이준석 대표가 회의장을 나가버렸는데 아직까지 뭐 윤핵관 등등 좀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글쎄요. 근데 그 선대위라는 게 여러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결국은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태스크 포스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공무원 조직이나 상명하복처럼 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의부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죠, 그게? 네,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 서로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였는데 예. 그 대한민국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선대위 과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게 대표한테 근데 성질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갈등을 증폭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현상 자체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 오늘 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신지혜 씨를 영입해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그것도 좀 말이 많겠죠, 아마도. 네네,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20대 남성이 중요한 만큼 20대 여성도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선대위가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끝날 때까지 이제 부단한 그런 그 갈등 조정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선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자리가 잡히는 게 바로 선대위입니다. 네, 끝날 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그 자리에 우리 배준영 의원님 계시진 않았겠죠? 네, 네, 저는 없었습니다. 이수정 금방 위원장하고 인터뷰했는데 본인도 깜짝 놀랐답니다. 본인도 그 많은 회의를 가봤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하거든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하여튼 앞으로 윤핵관 얘기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뭐 다른 당의 문제긴 하지만 네, 뭐 이재용 의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당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 배준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 내부에서 뭐 전략과 관계된 것이든 정책과 관련된 것이든 이견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또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오늘의 에피소드가 단순히 그런 에피소드처럼 보여지지 않은 것은 그간 이준석 대표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국면 때문에 선대위 초기 출범도 늦어지면서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것을 지켜봤던 시각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또 우려를 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윤 후보가 정치적 경험 없이 사실은 그 조국 장관 수사로 그 네. 상징성으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상징성으로 수혈된 후보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위해서 자체 역량을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기저의 어떤 취약함과 연계돼서 그 문제가 쉬이 봉합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배준영 의원 좀 한 말씀 네, 말씀 좀 주십시오. 첨언을 네. 좀 하겠는데 네. 글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붙어서라도 이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낙연 전 후보님은 지금 어디 가신지 행방불명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제 이런 것을 해소해 갖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쪽은 아예 좀 갈라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재정 의원님. 예, 어쨌든 뭐 상대 네. 캠프에 대해서 뭐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디 있겠죠, 뭐. 네. 어디 계시겠죠. 어딘가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코로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거리두기 하면서 손실보상 문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게 악재라고 왜냐하면 뭐 정권 여당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먼저 네, 이재정 의원부터요. 네. 네, 뭐 예전에 가뭄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나라님 얘기했어요. 나라님 책임이죠. 네, 맞아요. 그게 뭐 그런 비과학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고요. 이 위기 국면에 있어서 헤쳐나갈 일차적 책임, 뭐 물론 우리 모두 국정을 책임지는 여야 공의 정치적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여당 책임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측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요구에 언제나 이런 질문을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오히려 강점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 행정력이라든지 그다음 소통을 통한 조율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든지 기존 시스템과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각 정당별로 여러 공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는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어떤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손실보상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미 학습된 제도 이외에 이재명 후보만의 또 다른 미래적 해안으로 새롭게 제안드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오늘 발표한 것도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 7대 정책 발표하면서 한국형 PPP 제도, 그러니까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또 제안도 했었고 네. 또 사전 보상이라든지 또 그 온전한 보상을 위한 어쨌든 기존 제도를 조금 더 변형한 방식으로 제안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신용 대사면을 통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금융 체계가 사실은 실패한 사람을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지 않은 금융 체계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듭 이제 이런 금융 체계에 대해서 비합리성을 얘기했었는데요. 신용 대사면이라든지 등등 또 지방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 정부 상황에 맞춘 지원 등등 다양한 정책들 굉장히 실효성 있고 발빠르게 우리 야당만 동의한다면 네. 발빨리 국회 논의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집행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내야 그리고 또 국민의
주름을 덜어야, 국민의 시름을 덜어야 정부 여당이 안심할 수 있겠지만 부족하나마 이와 같은 정책 해보는 오늘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여당 정책 얘기만 했습니다. 아, 네. 자, 코로나 상황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님이 올 초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년 만에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요즘 K방역이란 말이 쏙 들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K방역이 맞는 것 같아요. 이 K방역이 예. K가 킹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방역인데요. 예. 그래서 왕이 나타나서 그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왕이 이제는 후퇴가 없으니까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왕이 귀국을 해야지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바뀌고 왕이 하루 사과한다고 하루 만에 100만 원씩 준다고 깜짝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김부겸 총리가 후주머니 뒤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왕이 후주머니 뒤지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방역은 과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방역이 원치 않은 엄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위중증환자 1,000명, 사망자 100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일본의 예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일본이요? 지난 이 12월 17일 날 제가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는데 일본은 193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강력한 거리두기 유지하고 높은 10대 백신 접종률을 이루고 화이자 모두 백신 많이 확보하고 확산 초기에 외국인 유입을 적극 차단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100% 인재고 리더십의 부재 상황으로 인한 컨트롤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반박 좀 주시고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권에서 이제 후보에 대한 검증 국면에서도 타당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를 대처하는 상황에 있어서 국민이 시름에 앓고 있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K방역 그리고 또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만 살겠다라고 바둥거린 게 아니라 코백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체에 대한 강한 신뢰와 거기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정말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통위 간사 아닙니까? 사실상 부위원장으로 유럽 국감을 이끌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말 이제 유럽의 평가,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또 다른 방식의 외교의 중심, 동북아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 한 분의 아픔이 있다면 그건 나라님 책임입니다. 네. 그런 각오로 알겠습니다. 정말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하지만 다만 국내 정치에서 그 부분을 흡사 정말 가장 정말 부족한 대처 역량 비교하면서 비난하는 방식. 저는 국민 단 한 명이라도 눈가에 물기가 맺힌다면 그건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방식의 비난은 맞지 않다. 참가하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공동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마땅치 않나라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다 돼서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이거를 죄송합니다. 22일 알겠습니다. 자, 사업 하나 이런 상황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참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